안녕하세요. 영건축 대표 연성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주시죠. 문화의 도시 경주에 위치한 좀 고풍스러운 느낌을 담은 49평의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집이 좀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은 26평, 2층은 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목조주택으로 지어졌고요. 단열재는 좀 좋게 해달라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쓸 정도로 가등급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은 특징이 좀 고풍스럽게 해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너무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좀 낡아 보이는 느낌을 좀 추구한 거고요. 외장재는 이제 기본적인 총 베이스 바탕이죠. 바탕은 이제 중국 수입 고벽돌, 성에서 떼왔다 뭐 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고 어쨌든 수입해서 좀 실어오는 벽돌이고, 실제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물로 보시면 좀 고풍스럽고 벽돌이 좀 큽니다. 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묵직한 맛이 있고, 일반 벽돌과는 다르게 좀 자연스럽게 사람이 빚은 것 같은 느낌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안 보셔서 그런지 이게 파벽돌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주인분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 1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수입업체에 의뢰해서 배에 싣고 온 거고요. 여기 15,000장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해줬고, 줄눈은 농회색 줄눈인데 이 고벽돌은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일반 회색이나 비둘기색 이런 걸로 하면 좀 떠 보입니다.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짙은 색으로 눌러주면 좋고, 플렉도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농회색 줄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징크나 지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구성을 했고, 저 색을 이 벽돌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레이하고 블루가 섞인 계열을 선택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색이 잘 맞아서 건축주분이 많이 만족을 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선택한 이유는 징크 자체가 녹이 슬진 않아요. 근데 징크라는 게 이제 절단면이 문제가 되는데, 가공을 하다 보면 코너나 이런 데 커팅을 해서 하게 되는데 꼭 그 부분에서 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 그런 게 없고, 단점이라면은 일반 징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철에다가 불소도장이나 이런 걸 한 거고요. 대신에 강도가 좋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녹이 안 슬고 여러 가지 변질이 안 되는 장점이 있고 좀 깔끔해 보인다는 좋은 느낌도 있는데, 단점은 강도가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튀거나 파이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건 건축주의 선택인데, 난 녹이 쓰는 게 절대 싫다 하시면 알루미늄도 좋은 선택이고, 대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알루미늄이든 아연이든 바닷가의 서해안 쪽은 특히 하지 마세요. 서해안은 무조건 다 부식됩니다. 서해안 쪽에는 솔직히 칼라베이스 같은 세라믹 계열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를 보면 이게 지금 가장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동네 분들도 다 물어보시고 신기하시는 건데, 이 위에 마감을 이러시더라고요. 관련 나무 왜 했냐? 나무 아닙니다. 세라믹이고요. 세라믹이고, 이거는 수직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하죠.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비싼 재료가 아닌데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사하기 6개월쯤 전에 수입업체에 의뢰해서 미리 갖다 놓고서 시공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주인분도 만족해 하시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왜 우리 이런 세라믹이 없었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고, 다음에도 어디 쓸지 지금 고민 중이고, 세라믹 마감 공법 자체가 이제 벽면이랑 창이랑 세라믹이랑 똑같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디 주변을 보시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감이 없다 보니, 입체감이 없다 보니까 벽을 하나를 더 쳤습니다. 그러다 보시면 또 창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하나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 이 벽을 하나를 더해서 단열과 다른 부분을 충족시키면서 디자인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은 좀 덜 하더라도 보통 세라믹을 마감을 하실지는 건축주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관입니다. 이제 현관문은 그 월넛 색깔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원목문으로 했고요. 노력을 한 거는 원목문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경제적으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대신에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일자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거실과 주방이 펼쳐 보일 수 있게 직선으로 하고, 옆에 설계실 짜투리 공간에다가 팬트리 창고와 신발장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는 별거 없고 제가 집질 때 자주 하는 건데, 여기다가 가족의 시그니처 같은 거, 그런 걸 예쁘게 꾸밀 수 있게 벽을 파서 조명을 넣어드렸고요. 이 주택의 1층 구조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보이고 취미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긴 구조예요. 요즘은 동양의 긴 구조를 선호해서 주방과 이제 거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변화하는 건 느낍니다. 옛날에 무조건 화이트하고 샤방샤방하게 했는데, 요즘 의뢰하는 분들이 원목, 좀 짙은 계열의 거친 느낌, 이런 걸 선호하셔서 약간 암석 느낌이 나는 타일과, 그리고 이쪽 거실 아트월은 유광인데 좀 고급스러운 블랙 느낌이 나는 대형 타일로 장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페인트죠. 여기는 그때 전에 제가 전에 집에서 페인트 도장 방법이 여러 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수가 편한 롤러 방식으로 했고, 풀퍼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페인트인데 이제 모멀딩으로 또 접었고요. 요즘 이런 걸 원하시는데, 요즘 제일 큰 고민이 시공비나 이런 게 벽지에 적으면 5배, 많으면 20배까지 씁니다. 그만큼 사전 작업과 모든 목공 작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원하시는데 이걸 벽지로 하면 이게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이거 단가를 어떻게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요즘 제일 큰 고민이긴 해요. 다들 이런 걸 원하시니까. 이 창은 알루미늄 창입니다. 알루미늄 창의 장점은 이게 정말 깔끔하죠. PVC 창은 못 따라와요. 바도 얇고 슬림하고 깔끔하고, 유리도 3중유리를 꼈음에도 더 견고하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영하 20도 가까운 한파가 올 때는 항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뭐 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 결론은 없지만, 알루미늄 창은 아무래도 정말 심한 한파 갔을 때 물방울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금속이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했다고 그래도 심한 한파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명확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단열은 솔직히 PVC보다 떨어집니다. 바의 단열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플라스틱보다 떨어지겠죠. 열 전도율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인지하시고, 그래도 알루미늄 하겠다 하시고, 비용이 알루미늄 창은 아마 주문해 보시면 상당히 나갈 겁니다. 1등급을 했을 때. 상가처럼 얇은 거는 좀 저렴한데,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설계 의도는 이 등은 없었어요. 이 등은 없었는데, 요즘에 공부가 된 게 자 실링팬이 있고, 제가 항상 집에 있던 스타일대로 이렇게 간접등과 이런 포인트 등으로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정년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도시적이기만 한 것보다는 밝고 좀 더 환하고 이런 걸 원하셔서 디자인 등을 하나 더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링팬은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게 스카이에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메이커 있는 걸로 해드렸고, 여기다 이제 사실 이 나무 기둥이 없어도 돼요. 이 건축 설계할 때도 구조 설계자가 다 없어도 됐는데, 이거는 건축주분이 이게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있으면 그냥 마음의 안정감이 드시는. 근데 그 말씀도 이해가 가요. 뭔가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은, 이 색이 아마 이런 색 나무는 구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는 공환경 목재예요, 사실 두 개는. 그리고 저쪽 계단 같은 경우는 오크나 이런 참나무 계열의 나무들인데, 너무 짙은 소노쿨링이나 멀바움은 또 싫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밝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일하고 도료를 좀 해서 이 색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사실 월럭 계열에다가 다른 걸 좀 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일본 사찰 같은 색이 나왔는데, 아주 만족해 하셔서
이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색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대단이죠. 사실 이 집쇼도 공부 좀 많이 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제 페인트로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는 좀 더 이제 그로시한 느낌이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걸 좀 선호하셔서 이렇게 바꿔드렸고, 그 나무도 아까 저 기둥처럼 도료를 하고, 계단 밑에 공간은 이게 공사할 때 말이 좀 많았어요. 사모님과 사장님과 저와 다. 근데 뭐냐면 결국 창고로 이렇게 디자인 창고로 됐고, 처음엔 여기를 파서 뭐 의자를 만들고 차 마시는 공간을 만드는 뭐 이런 것부터 의견이 많이 오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도시적으로 마감을 하는 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은 슬림도어예요. 슬림도어예요. 여기에서 이 말들이 참 많아요. 이 슬림도어는 문틀이 얇은 게 아니라 이만큼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도어보다 더 견고합니다. 다들 문틀이 얇으니까 이거 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훨씬 더 견고해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변형도 적고요. 대신에 이제 철거 교체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 슬림도어는 이제 이런 거 갖고 기술자들도 많이 싸워요. 이걸 몇 미리를 빼는 게 좋은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많이 빼는 게 이쁘니까 뺀 거고, 어떤 사람은 면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mm만 빼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입체감을 확 주기 위해서 한 25mm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변기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카스에서 70만원짜리 이상 하시거든요. 이것도 한 100에도 120 갈 겁니다. 비대 일체형, 그런 아메리카 좀 큰 변기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세면대, 아메리카스의 세면대에다가 좀 디자인 수전을 넣은 거고, 이건 사람의 성향인데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이 탑볼 수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탑볼이 기본 사이즈는 물이 많이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서로 고를 때 좀 옆으로 넓은 걸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뽑은 거고, 이거는 벽 타일을 그대로 감아서 빼서 디자인적으로 선반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색이 많이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원톤, 바닥도 거의 같은 계열,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기 실리콘만 하면 보통 이 건축주 실리콘을 싫어하셔서 다 이렇게 깔끔한 게 좋다고 하셔서 면 맞추기로 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욕조죠. 그 욕조는 이렇게 이제 그냥 놓으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샤워기는 약간 호텔식으로 배치했고, 요거는 좀 수전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내 자유대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걸 넣으면 샤워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게 깔끔하고 이쁘다고 그래서 건축주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런 제품을 하게 됐습니다. 선반도 요즘 좀 이쁘게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즘 제일 고민이 코너 선반을 하기 싫어서 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근데 단점은 있어요. 소리가 밖에 들립니다. 벽을 엄청 두껍게 하지 않는 한. 근데 그것도 가족끼리 사니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꾸미셔도 좋습니다. 아, 맞다. 다 대형 타일을 찾으시는데 이제 업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아, 나 처음에 평당 600에 줘준다고 해서 갔는데 타일 고르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되고 막 그런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다 원인이 주방하고 대형 타일 때문이기는 해요.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집은 대형 타일이 많아요. 저 1층 바닥도 대형 타일, 화장실이 전부 대형 타일입니다. 대신 이 건축주분께서 저랑 협의를 잘 보신 거는 대형 타일은 다 국산으로 했습니다. 물론 비싸요. 비싼데 수입품에 비하면 한참 싸죠. 일반 아파트 타일 이런 것보다는 고가긴 하지만 비용을 많이 했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설명해. 요 위에 보세요. 흰펠이죠. 요즘은 이제 천장에 보시면
환풍기도 옛날에는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40,000원짜리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3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요. 이런 기능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단가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의 디테일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1층에는 이 방이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원 설계에는 이 창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마을이다 보니까 주인분이 누가 이렇게 보거나 이런 걸 좀 부끄러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요 단까지 했고, 요 집은 창 트러블을 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놨습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원목이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장기적으로 관리가 원목이 편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부턴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리석을 올려놓게 됐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포인트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주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주임은 헬스장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다가 실링팬도 하나 달아드리고 그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보실게요. 이게 주방과 거실의 분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리고 이 등이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여기 좀 더 고급지대해 보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디자인 등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식탁은 건축주 이 집 설계를 할 때 이미 건축주 식탁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걸 이미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춘 식탁등, 원목 식탁등을 구성하게 됐고, 싱크대는 이제 뒤에랑 여기랑 보시면 요 식탁과 요게 이제 같이 매치되는 느낌이고, 얘는 바닥이랑 저 벽이랑 매치시킨다는 느낌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 주인분이 좋아하시는 색상인 이게 어떤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군청색도 아니고 뭐 블루도 아닌데 묘한 색상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유광 도장으로 했고요. 보이다 보면 상판에 콘센트 이렇게 해드렸고, 이건 세라믹입니다. 이 세라믹 싱크대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라믹 싱크대의 가격은 일반 싱크대처럼 뭐 한 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장 원판으로 맞춘 겁니다. 근데 요만큼만 늘어나도 2장이 돼요. 그러니까 세라믹의 가격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엘리카, 전에 다운드래프트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양평집에서 기생충에 나오는 그 천장형 엘리카 후드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얘는 이번 신제품인 니콜라 테슬라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가운데로 배기가 되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뒤집으면 디자인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제품이고, 배기는 상당히 강해요. 지금 그래서 깔끔하고, 수입 후드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일반 업체들도 참 꺼려하는 이유가 얘는 좋아요. 근데 연결 부속이 대부분 미흡합니다.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의 연결 부속도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래 나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왜 삼성, LG는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보시면 이 개수대는 여기 있고, 요즘은 이제 고가 제품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돌리면 사면으로 모든 게 다르게 나오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됐고, 여기는 이제 모두 다, 이건 원목은 아니에요, 사실. 원목장을 제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실용적으로 살림을 하는 분이라면 원목장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고급 필름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원목장은 여기 물 튀면 그냥도 못 닦고 관리가 무지 어렵거든요. 전용도료로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고급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하거나 가족끼리 사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거에다 필름만 좀 고급스러운 걸 바꾸시면 좀 분위기 있는 장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사실 아직 미리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켓도어로 됐고요. 이제 스토퍼를 이용해서 저절로 스르륵 닫히게 해놨고, 이건 보조 주방이에요. 요리를 대부분 냄새나는 건 이쪽에서 하시고 좀 깔끔한 건 저쪽에서 하시고,
여기 사모님께서는 살림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좀 길어요. 안쪽이 5m 정도 되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긴 주방이라서 짐을 아주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아직은 좀 짐이 많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계단을 먼저 가면 특징은 이제 1단, 2단은 여기까지 나무가 내려오면 좀 디자인상에 좋지가 않아서 이 페인트를 구성을 했고, 올라가면서 전체 원목으로 되어 있고, 이 도장을 전부 직접 한 겁니다. 도장을 해서 맞춰서 색을 묘한 색상이죠. 이 손수치까지 직접 만든 겁니다. 직접 구매를 해서 원형품을 구매를 해다가 저희가 직접 갈고 도장을 해서 이렇게 아예 원톤으로, 저쪽 기둥부터 모두 다 원톤으로 맞춘 계단이고, 요즘 계속 골머리를 썩는 게 난간이에요. 이제 난간을 다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홈을 파고 홈을 천장에 파서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쁜 감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발목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지 기호에 맞게 이렇게 개수를 배치해서 발목에 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 실제로 사시면 부부 두 분이 있으니 발목등만 켜고 다니세요, 대부분이. 지금 여기 2층입니다. 조도는 거실과 주방을 굉장히 밝게 하고, 다용도실이나 그리고 일반 방은 뭐 전구로 치면 거실과 주방이나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아주 밝고 환하게 6000K 정도라고 보면, 여기는 4000K 정도의 은은한, 복도는 좀 은은한 느낌으로 가고, 지금 여기도 등도 사실 밝은 등들은 아니에요. 계단 등들이 좀 디자인적으로, 이건 조약돌 같은 등이고, 얘는 유명 디자이너의 유사품 같은 등인데 그래도 고급스럽고 아주 잘 선택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도 2층 올라올 때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좀 멋스러운 걸 놓으면 좀 비춰줄 수 있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면 커튼 박스에 조명도 넣고 실링팬도 돌아가고 있고, 주인분이 입주 준비 중이세요. 지금 여기는 침대나 이미 다 들어와 있죠. 좀 큰 침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방이 되게 커요. 5m 되는 방인데도 침대가 너무 크니까 비율은 맞는데 이 방이 그렇게 크지 않게, 이게 5m짜리 방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문이 왜 없냐? 특수한 문을 주문해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딩을 가려고 슬라이딩 통을 해놓은 거고, 좀 원목 계열의 이쁜 간살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이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바로바로 안 나오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탑볼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제작을 해드렸고, 샤워기도 1층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아파트 화장실보다는 길이가 좀 짧아요. 대신에 아파트의 안방 화장실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맛으로 구성을 한 그런 화장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입니다. 여기도 길이가 6m입니다. 6m에 양쪽에 장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여기는 간단한 소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이런 서랍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신 거울이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아드렸고, 앞뒤로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좀 환기는 잘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둘 다 이제 깊은 장이에요. 이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만한 깊은 장으로 구성을 했고, 이것도 좀 고급 필름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 원목 느낌의 문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원목이 좀 많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 원래 여기가 제가 설계할 때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공사 중에 변경이 된 건데, 원래 여기가 세탁기가 이쪽에 세탁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고서 보니까 건축주분이 여기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 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실처럼 좀 꾸며달라. 여기 좀 촌스러워도 괜찮다.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말아달라. 약간 옛 것처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루바 원칙에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이제 원목판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 마을이 다 내려다보니까 저 멀리 이제 불국사 쪽이라서 이렇게 관련된 모든 좋은 산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휴식 공간이 되고, 세탁기나 이런 다용도는 일로 다 밀어버렸고, 미니 싱크대와 보일러가 있고, 아까 저 안방에 물 안 온 거랑 이렇게 넣는 이유가 여기에도 사연동 슬라이드가 쓰거든요. 가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자제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제 결혼하시고 다 했는데, 그래서 놀러 올 때 필요하다고 만든 방이에요. 앞에 테라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여기서 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산도 보이고 저기도 산이 보이고, 이제 여기도 그냥 일반 창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제껴지는 좀 시원한 창으로 이렇게 꾸며달라고 하셔서 건축주분 의도에 맞춰서 했고, 여기는 벽처럼 그냥 깔끔하게 앤틱한 손잡이와 함께 기본 장을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은 테라스예요. 여기 알루미늄 슬라이드인데 제품은 아주 좋아요. 보시면 옆에는 세라믹의 벽돌에, 보통 여기가 다 징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건축주분께서 이런 디자인을 더 좋아하셔서 여기서 타일로 이 줄로는 똑바로 맞춰서 이렇게 올려보자 해서 이렇게 바닥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수영장 같기도 해요. 이 뜬금없이 이 난간과 이게 비매치되는 이 봉은 뭐냐? 이 봉은 이불거리입니다. 아마 살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이런 게 기성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봉 따로 구매하고, 이 봉에도 속에도 채웠어. 원목을 깎아서 넣었어요. 좀 이게 처질 수가 있으니까 긴 걸 걸 수 있게 하고, 이 밑에도 봉이 있는데 이걸로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떠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는 옷걸이를 걸 수 있는, 그래서 이중으로,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49평 목조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격을 얼추 말씀드리자면, 가끔 댓글 달리고 보니까 왜 너는 가격 공개 안 하냐, 왜 그러냐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주인분은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인데, 난 예산이 이거니까 요 안에 져달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만나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고 해서 우리가 싸게 자재를 살 수 있는 거 미리 구매해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은 얼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요즘 들어보면 퀄리티는 높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 두 가지밖에, 돈을 많이 들든지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해서 그 비용을 덜 들게 하든지. 그럼 업체를 일찍 선정하셔서 설계를 일찍 하고 이렇게 자재를 좀 쌀 때나 수입할 때 같이 선점해 주시면 좋은 자재를 좀 저렴한 가격에 사서 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분이 아마 제 기억에 처음에 의뢰하셨을 때는 아마 평당 700 정도의 단가였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는 평당을 쓰진 않는데 총괄 700 정도의 단가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주인분 스스로 추가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창도 사실은 알루미늄의 이건 창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건 더 좋은 걸 하겠다, 자녀도 최고급으로 봐도 난 알루미늄이 좋다. 왜? 선이 깔끔하니까. 그리고 안에 주방기기 같은 거, 이게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선정한 주방 가구들보다는 좋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 안에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비싼 집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싼 집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집을 질 때 자기의 디테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는 사람의 취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니, 그런 거를 잘 고민해 보시고 주택 상담도 받으시고 다들 좋은 집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건축이었습니다.